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느덧 11월이 끝자락이 접어들며 찬 바람이 불고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올 한 해 많은 노력과 성과들이 결실을 맺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회의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 일정에 대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11일 김정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현수막이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같은 날 조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같은 날 윤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보행 환경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안양시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양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양시 노후 계획도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11월 9일 안양시장이 제출하고 지난 289회 안양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계류된 안양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과 11월 11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노후 계획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 및 안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5일 제2차 회의부터 제5차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8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12월 10일까지 6일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11일 제6차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 일정 제1항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 조례안, 제2항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3항 안양시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제5항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항 안양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7항 안양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8항 안양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안양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기본 계획안 의경 천취권, 제10항 안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현수막이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숙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정환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김정중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저와 허은구 윤회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대량 생산되는 현수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이야기하는 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 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 중립과 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제7조까지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황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재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윤해동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정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조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가 공동 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고 등이 잦아지고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갑질 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이들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이 절실함에 따라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동자와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협약 권장, 간담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와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상생협약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6조 2에서 간담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상생협약 체결 권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윤경수 의원님이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모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모입니다. 의안번호 534호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 및 안양 행정안전부의 규제 입증 책임제 시행과 관련하여 건축조례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공사비를 적절하고 공정한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을 위해 착공 신고 시 제출받은 도급 금액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개선하고 착공 신고 이후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연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예치금 재산정을 통하여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거나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 18조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 공고한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신고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5호 안양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23년 7월 17일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따른 관련 조례 조문과 기타 관련법 조례 재개정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9조 건축계획 전문위원회에서 녹색 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였으나 건축조례 일부 개정으로 해당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심의 대행을 기존 건축계획 전문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일부 관련 법 조항 개정 관련 조례 폐지 및 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을 안 17조, 제19조, 제3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이정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웅입니다. 먼저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조에서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조, 8조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증가 세대수 범위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제817회 조례규칙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행정 절차 이행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 관련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 개발 사업 등에 따라 20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원활하고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주요 내용인 평촌 신도시의 정비에 필요한 정비 목표 및 방향, 부문별 계획, 실행 계획 등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기준 용적률 상향을 요청하는 공람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본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신의 박영호 이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용역사인 주식회사 유신 박용호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유신의 박용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양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 차례 그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러한 위계로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과업의 범위는 평촌 신도시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제외되어 있던 귀인 마을에 있는 현대 홈타운을 포함하여 같이 계획하였습니다.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5만 1000세대가 거주 중이고 82.5%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략적으로 봤을 때 세대당 2.5명씩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 인구 밀도는 256명 퍼 헥타르입니다. 저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목표를 잡은 것은 주민 설문조사와 그리고 시정 목표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삶, 미래도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이라는 주제하에 총 4개 분과로서 하위 개념으로서 계획을 잡고 그에 따른 실천 전략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간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N분 도시로의 전환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를 연계해서 자족기능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외부로의 연계 방안을 마련한 공원녹지 체계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공간구조 구상을 수립을 하였고 그에 따른 세부 실천 전략으로 6개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지정 계획은 주택단지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서 총 20개 구역을 정비 예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용지별 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분별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용량을 감안해서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을 저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상수도를 기반으로 해서 인구 증가되는 물량을 산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출된 근거에 따른 최종 목표는 저희가 최대 수용 가능한 인구는 62만 7천 명 정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했을 때 적정 개발 밀도로 저희가 산출한 것은 330%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공원에 대한 부분을 일전에도 윤해동 의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배포된 자료 외에 추가적인 검토 자료가 한글 문서로 해가지고 자리에 올려놓아져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방향을 잡은 거는 지금 현재 공원 녹지 체계가 주택단지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단지 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만 활용이 되고 있어서 이를 저희가 방향을 전환을 한 거는 주요 간선 도로변으로 배치를 해서 선형 녹지로서 조성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산책로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종전의 면적 시설이었다면 선적으로 해서 주변을 연결하는 형태로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반 기반 시설에 대한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로 생활형 SOC 같은 경우에 현재 있는 공공청사를 기반으로 해서 부족한 시설들을 복합화해서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은 PM이라든지 도로 그리고 자전거를 감안해서 상호간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밀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 용량을 감안해 330%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 450%까지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일정입니다. 저희가 2024년부터 진행을 했고 올해 말 이제 선도지구에 대한 부분이 공고가 나오면은 25년서부터 해가지고 각 연차별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주 대책에 대한 부분들 내용 검토 내용이고요.
그리고 선도지구 공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서 9월 23일부터 27일간 선도지구에 대한 공모를 진행을 하였고 각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정량 평가를 해서 안양시에서 자료를 취합을 했고 검토 자료를 국토부에 제시를 하여서 빠르면 내주 중 발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의 실행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관의 통합 거버넌스를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서 합리적인 계획이 되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추진 방안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단계로 해가지고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 4,000호 플러스 알파로 해서 최대 6,000호이고 그 이후로는 약 3,000호에서 4,000호 기반으로 해서 총 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계획입니다. 기반 시설의 용적률은 330을 기준으로 해서 1구간, 그 상위로는 2구간이 적용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15%에 대한 공공기여비율을 1구간에서 제시를 하였으나 이를 주민 의견과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10%로 낮추고 2구간에 대해서는 최소치인 41%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했을 때 저희가 산출되는 기반시설 필요량을 검토를 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산출을 했을 때 약 8,567억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 SOC 설치, 공원 조성 및 복합화, 입체 보행교, 그리고 공공시설 복합화에 투자를 하고 잔여기금은 기반시설 관리에 사용이 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순환형 공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있던 공원 네트워크를 외부로 해서 선적으로 연결을 해서 산책로 형태로서 활용을 하고 주요 결절 지점들의 면적시설들을 배치를 하여서 쉴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전환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용우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입니다. 안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하지 않는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해제 권고 의견 제시가 가능하며 해제 권고된 시설의 경우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해제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한 사유재산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만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도시건설 간담회 시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도시계획 시설 2,040개소 중 집행시설은 1,950개소, 미집행시설은 90개소이며 그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21개소로 세부적으로는 도로 15개소, 공원 6개소가 있으며 2025년에서 27년까지를 1단계, 28년에서 29년까지를 2-1단계, 2030년 이후를 2-2단계로 계획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 21곳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중 호연마을 내 도로 3개소에 대하여는 2025년 본예산 예산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였으나 현재 시 예산 문제에 따라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호연마을은 안양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박달식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상세 내용의 PPT 자료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근본 제298회 정례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 법령, 입법 예고 결과 등은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량 생산되는 현수막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현수막 소각 또는 폐기로 인한 온실가스 등 환경 유해 물질 배출로 환경 오염을 야기함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사용을 장려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 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 중립과 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협약 권장과 간담회 등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및 상생협약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실태 조사를 반영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 정비 내용에 상위 법령 위반 등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항과 관련하여 개정 조례안에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실태 조사의 항목에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전에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태조사 항목을 선별하여 내실 있고 차질 없는 기본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안양시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안양시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의 임무가 하천에 한정된 것에 비하여 안양시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 분야에 걸쳐 폭넓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원화된 운영을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양시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조례는 2012년 7월 2일 제정된 경기도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조례를 참고하여 2013년 11월 7일 제정되어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경기도와 우리 시설을 제외하면 해당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에 따라 2014년부터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27명이 위촉되어 운영 중이나 명예감시원의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조례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점과
우리 시는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침 경기도에 따라 환경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안양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90년대 후반부터 운영 중으로 하천 분야를 특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환경 분야 전체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근거로 위촉된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은 위촉 해제 조치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조례상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및 보완하여 건축 행정의 건실화에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조례의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산정을 위한 건축공사비를 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으로 정함에 따라 각 현장별 예치금액이 상이한 문제점이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각 건축공사 현장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정비 내용에 상위 법령 위반 등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안양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7월 17일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따른 관련 조례 주문과 기타 관련법 및 조례 재개정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일부 인용 법령 및 오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23년 12월 26일 공포되고 2024년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의견 청취권입니다. 1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의 의견 청취권은 안양 평촌신도시의 정비에 필요한 정비 목표 및 방향, 무분별한 계획 등을 원활하고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의 수립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평촌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하여 전체 19개 구역 중 절반 가까운 9개 구역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노후 도시정비에 대한 열망으로 인하여 과열된 실정입니다.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근본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안양시는 유유부지 및 이주대책으로 활용 가능한 용지가 매우 부족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민 이주 문제가 예상되므로 사전 준비 단계부터 다각적인 고민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녹지축, 경관축 등 공원 녹지, 네트워크와 보행 및 자전거 동선 체계 등 평촌 신도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안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건입니다. 2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보고건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1단계 2025부터 27년 5개소, 2-1단계 2028부터 29년 4개소, 2-2단계 2030년 이후 12개소로 총 21개소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일이 1973년 7월 12일 일인 호계공원, 양지공원, 생태예술공원 등 3개 공원은 내년도 일몰제 시행에 따른 실효 이후 도시계획 시설 재결정을 통한 2030년 이후 집행계획은 시민의 사유재산권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신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 대상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권리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90개소로 실효 전까지 조속한 사업이 시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질문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네, 소관 건축과장입니다. 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안양시 현수막 특히 이제는 정치 시즌이 돌아오면 더 많이 현수막이 많이 다닐 텐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수막이 많이 거치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관내 그 현수막 제작이나 재활용 업체 요 현황 있으시죠? 그 재활용 실적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물론 이제 그 농사를 할 때 하시는 분들인데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작 업체들 그 현황 파악은 하고 있나요? 네. 그럼 현황 파악 좀 네. 현수막 네. 제작 업체하고 재활용하는 현수 업체 현황 파악 좀 예. 주시고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 하면 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현수막을 이제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매립을 한다든지 아니 매립을 할 때 이제 그 생분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매립을 해서 이제 그 폐기될 것까지 자연으로 되돌아가기까지 이게 보통은 PP 재료를 하는데 한 50여 년 이상이 걸린답니다. 근데 이제 친환경 소재로 하면 1년 정도면 다 이제 그 분해가 돼서 자연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대표적인 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친환경 소재 하면 소재 자체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 LED로 예. 조금 바꾸든지 아. 뭐 종이 현수막으로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전면 친환경으로 바꾸려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현수막 자체 재질만 바꾸는 건지 그런 네. 게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플라스틱 그 원재를 이제 PP 그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지금 친환경 소재가 지금 현재 3가지 정도로 네. 있습니다. 뭐 재활용이 용이한 그
타이백 원단이라는 게 있고요. 네. 또 사탕 수수를 원료로 한 그 PLA 원단이라는 게 있고 또 생분해가 제일 달 수 있는 그 에코엔 원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소재를 다른 소재로 현재 있는 소재를 다른 소재로 사용하면 이제 친환경 소재가 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곳이 있나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 지자체 중에 있는 곳이 있어요? 예, 파주시 같은 경우가 조금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시 예, 한 군데가 조례도 있고 실시하고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금액 차이도 좀 날 것 같은데 네, 금액 차이가 좀 혹시 납니다. 파악 좀 해보셨나요? 그 이제 물론 이제 현수막의 이제 규격이라든지 크게 뭐 어떤 문양으로 했는데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현수막이 일반 현수막은 한 42,000원 정도인데 친환경 소재로 하면 54,000원 정도로 파악됐고요. 그래서 약 12,00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럴 때 시민들이 예, 이 조례를 아무리 바꿔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네. 우려돼요. 네, 지금 우리 안양시 공공기관에 종이컵 사용하지 말라 조례는 벌써 만들어 놨습니다. 또 구대 들어서도 모 의원이 또 요거를 일부 개정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이 현수막도 유명무실할 것 같고 네, 이 조례는 만들어 놔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요걸 사용하라고 조례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매우 우려스럽고 제가 생각한 건데 저는 조례는 뭐 통과돼서 남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업체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전국에서 파주 하나인지 경기도에서 파주 한 군데가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파주 자체도 아주 극소수 일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한 가지 드리면 현수막의 친환경도 좋지만 가급적 아까 말했던 LED를 좀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좋다. 우리 시청에 현수막 거치대 있잖아요. 네, 있죠. 예, 이제 현수막 거치대가 늘 새로운 현수막이 저희가 2주 만에 교체하나요? 네, 보통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네, 2주마다 신청을 받으면 현수막이 걸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정말 현수막에 쓸 문구를 담아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목적은 똑같아요. 친환경을 목적으로 해서 현수막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친환경이지. 저는 그런 제안을 좀 해보고요. 네, 요게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단가도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염려가 돼서 저희가 질문 드렸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업사이클 센터 설치 계획 있죠. 예. 과장님 잘 모르신 모양인데 있습니다. 그 자원순환과 옆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폐연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 방안도 자원순환 체계로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걸 다시 쓰는 게 네. 오히려 또 친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재만 바꾼다고 해서 친환경 현수막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걱정이 되고요. 우리 안양시 업사이클 센터 조성시에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좀 연계해서 말로만 조례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친환경을 만들 수 있는 현수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양시가 참 문제입니다. 조례가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요게 구대 들어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현수막 관련돼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업체와 또 사용자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드린 네. LED 같은 현수막을 좀 이용하는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네. 안양시에서 최소한
공공 현수막 거치대 정도 하나 정도는 좀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그거야말로 친환경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오늘 주신 의견 있잖아요. 업사이클 센터 그 도로국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좀 연계해서 좀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간담회 좀 필요한 것 같고 공공거치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공공거치대 아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좀 제안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윤해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과거에 사용한 적이 있나요? 우리 안양시에서 사용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글쎄 그것까지는 파악을 해봐야 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시범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이제 소재하고 잉크가 달라요. 네. 일반 현수막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외에다 걸었을 때 네. 눈이나 비가 오면은 잉크 번짐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용이 중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양시였는지 타시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만드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간판 친환경 하는 업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소재하고 잉크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업체라고 본 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번짐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하되 실내에 설치하거나 또는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현수막에는 이런 걸 충분히 적극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부득이하게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번짐 현상, 글자가 번지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는 저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선별적으로 사용만 잘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를 뭐 과도하게 해석해서 뭐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돈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계속 했지만 환경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살리려면 기본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단가 따지고 돈 따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저렴하고 제일 싼 걸로 환경이 파괴되든 말든 써야 되는 건데 그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좀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조례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주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담당 부서는 주택과이시죠? 네. 이과수관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민원을 받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 경비 노동자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당해고 당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입주민 중에서도 이제 약간 음주하신 이렇게 취한 입주민에게 이제 폭행당하는 그런 노동자분들도 계셔가지고 저도 뭐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리긴 어렵다 보니 이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같은 곳에 이렇게 연계해서 도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마련되는 건 되게 바람직한 것 같고 혹시 이제 오늘 이제 만약 이후에 조례가 통과된다면은 25년도에 어떤 식으로 또 우리 공동주택 안양시에 있는 관내 공동주택에도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조례에 미리 이게 교육 입주자 등에 대한 이제 교육 홍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매년 동별 대표자, 선거 관련 입주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아서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홍보해 주셔서 상생 협약이 좀 25년도에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에서도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우리 그 개정 취지하면서 최근에 아파트 경비 폭행 사고 등 잦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갑질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처우 근로 환경 개선을 절실하다 이렇게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황이 있나요? 파악한 게 있어요? 사고 현황이요? 아니요. 지금 폭행 사고 또 공동주택 간의 갑질 피해 지금 이 개정 취지가 그렇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한 혹시 현황 파악이 된 게 현황은 있나? 없고요. 민원이 이제 피하- 가끔 없어요? 현황은 없습니다. 근데 네. 민원이 가끔 이제 전화 민원이 오는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상담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예, 예. 예.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민원 전화 와가지고 뭐 한두 달 일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퇴사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민원이 이제 조금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그 공동주택에 저희가 이 필수 노동자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혹시 있나요? 지금 경비 노동자 휴게 시설 자체가 이제 지하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를 지상으로 올리게끔 실을 올리면은 그걸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항목이. 그거는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해서 예, 경기도와 매칭으로 해서 예, 해주는 거죠. 예, 그거 예. 말고 예. 개인별로 그거는 개인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노동자한테 직접적인 거는 그거 그러면 예. 대표적인 게 휴게 공간을 예, 지어주는 지상으로, 거네요. 예, 지상으로. 이제 옮길 때. 예, 그거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큰 덩어리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와 직접적인 거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시키는 거?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생 협약 추진 현황에서 또 우리 보조금하고 또 실태 조사를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지금 조례를 여기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조례 보니까 실태 조사 및 시장의 권고 제6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에 대한 현황 아까 파악이 이게 폭력이나 이런 거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실태 조사가 혹시 있었으면 다른 거라도 이 필수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한 번이라도 했던 적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례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어 놓고 하지도 않을 거를 왜 만들고 또 이거 일부 개정에 같은 내용을 상생 협약하겠다. 저는 사실은 한 몇 년 전이죠. 구대 들어와 가지고 저희 샘마을에 대표적입니다. 업체와의 계약 간에 갈등이 있었고 해직 노동자. 그래서 저도 거기에 저와 민병덕 국회의원 같이 함께 그 노동자들을 좀 지원하고 도와줬습니다. 또 저희 지역구기도 하고 제가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위해서 뭐 실태 조사를 파악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폭력이 현황이 어느 만큼 있었는지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시민단체가 했고 노동인권센터하고 노동인권센터하고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그쪽과 이제는 이야기를 이제 해서 도와준 상황이 있는데 저는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조례에 좋은 점은 다 담아요. 근데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도 이 부분이 실태 조사도 되고 그 현황도 파악이 됐고 이렇다면 더 강력하게 교육도 시키고 실태 조사도 하고 정말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취지와는 상관없이 현황 파악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취지에 맞게 이제는 조례에 맞게 통과가 되면 조례에 맞게 좀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노동자들의 이제 인권을 위해서
어떤 차별 대우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셔요.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인데 그냥 조례를 위한 조례 또 하나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박규태 국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전 제3항 안양시 보행, 환경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최병일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심사. 우리 이희석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되나요? 네. 여기도 안양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저도 보행 환경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우리 이희석 과장님이 또 안양시 보행 환경을 위해서 저와 함께 간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행의 정말 필요성을 느끼면서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과장님 네. 실태조사 진행했었어요? 진행 여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실태 조사라기보다도 그 실행 계획을 같이 수립했습니다. 그때 기본계획 세울 때 조사 내용 가지고 기본계획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 보행자길 우선도로 네. 뭐 이런 것들을 현장 조사를 해서 예. 그거를 가지고 실행 계획을 이렇게 수립한 겁니다. 조례상에서는 이제 실태 조사 항목이 법에는 있는데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이런 사항. 처음이요. 그래서 저는 보행 환경과 편의 증진에 관한 그런 실태를 우리 안양시 실태를 파악해야지 그래야지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나 이런 사안에서 그런 그 실태를 좀 파악해서 기본 계획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행 안전 편의 증진 위원회 있죠. 그 위원회 혹시 개최가 되나요? 요거를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있었던 거는 이제 그 다른 위원회에서 요거를 대행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요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보행안전 증진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지금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거기서 이제 대신하고 있었던 사람. 그러면은 그 파악은 지금 회의가 위원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요거 철도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보행권으로 해서 위원회 개최된 실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보행안전 지도사 있죠? 예. 그 지도사는 어떻게 그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일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스쿨존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예. 우리가 여기 안전 지도사가 현황 파악이 어떻게 지금 저희 되나요? 과에서는 없고요. 철도과에서 지금 꼭 하고 있는데요. 조례는 이쪽에서 하는데 그럼 같이 예, 예. 질문지하고 저기 서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행안전 편의시설 조례 질의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관련 없는 거를 왜 여기서 제가 질문하는데 다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철도교통이랑 같이 와야 되나요? 자료를 좀 이따 오후에 예, 갖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십시오. 보행 지도사에. 네, 여기는 보행안전 편의시설인데 보행안전 지도사라든지 우리 보행안전에 대한 위원회 설치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못 드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요. 질문을 누구랑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또 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전체의 사항 안양시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다음으로 의사일전체 5항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녹색 건축물 지원 조례인데요. 지금 보면은 녹색 건축물을 지을 때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가 주고 있어요. 건축과장님인가요? 네. 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지금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소득세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항은 뭐 법인세 세금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여기 나와 있는데 감면을 해주고 있나 봐요. 취득할 때? 네, 미미예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나요? 그건 잘 제가 모르시는 거고요. 그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어쨌든 녹색 건축물을 짓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잖아요. 네, 용적률이라든지 네. 예, 이런 인센티브가 그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세금에 대한 것도 혜택을 주는 게 있나 봐요. 네, 그런데 어쨌든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녹색 건축물을 이제 옥상에다 하죠. 옥상도 하고 저희가 이제 녹색 건축물이라 하면 그러면 어디다가 녹색 저희가 건축물을 이제 녹색 건축물 지원 조례에서 이제 담고 있는 것들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뭐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서 또 에너지 그 사용 소비 절감을 위해서 네. LED를 사용한다든지 에너지만? 또는 에너지 그리고 부분만요? 또 창호를 교체를 지원한다든지 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개정안에 상정된 이유는 네. 기존에 이제 그 보조금 지원을 이제 네. 민원인들께서 신청을 하면 네. 기존엔 건축계획 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심사를 했는데 건축계획 전문위원회가 이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난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된 거를 그럼 누가 심사를 할 거냐?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조례안이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저는 녹색 건축물이라고 해서 지원 조례가 조례에 대한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지원법에 대해서 지원을 이런 만큼 해주는데 여러 가지 아마 녹색도 뭐 화단도 가능할 거예요. 그 들어가 있을 거예요.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옥상에 화단을 만들어요. 그러면 네. 어쨌든 시에서 지원 여러 가지 받을 거예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준공 난 다음에 네. 그 화단을 철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대대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후 관리 대책이 없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차후에 이런 것도 관리하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이정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경관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노후계획 도시 정비 기본 계획안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수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청취권 잘 들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제가 본 것 중에 저희 이 PPT 자료 맨 끝에 보면 그 선영 공원 있잖아요. 공원으로 네. 그려진 거 제일 마지막 PT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마지막. 박용 이사님이 답변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저기 순환형 공원 네트워크 검토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공원이 지금 점선으로 이루어진 거죠? 좌측편에 있는 점선은 이제 개념적으로 보행 체계를 저렇게 외곽으로 돌리겠다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네. 실제로 우측편은 이제 저희가 방향 가이드를 줬을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보행자 전용 도로라든지 내부에 있는 공원 시설을 갖다가 외부로 선형으로 배치했을 때 저런 형상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예시도입니다. 네, 그러면 중간쯤인 것 같습니다. 공원을 저희가 둘레길처럼 평촌 일기 신도시가 거의 공원으로 이제 직사각형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네. 중간에 그런데 평촌 신도시가 자유공원 뒤에 샘마을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좀 연결해서 저기 자유공원 전체를 네. 요거는 이제 보행이라고 하면 아까 선형공원을 전체로 선으로 연결해서 신도시 전체가 지금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네. 좀 연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를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네, 주민들이 실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당되는 구간은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리모델링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입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좀 유도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고해가지고 심의 당시까지 좀 대안을 마련해보고 제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는 건데 계획부터 떨어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이었어요. 앞이었는데 그 공원을 그리고 저쪽은 주택가가 아니고 일기 신도시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지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니요? 앞에로 많이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입니다. 아닌데 더 중간쯤 페이지 수로 제가 네, 요게 페이지 수 20쪽이네요. 20쪽.
예, 여기 보면 평촌 1기 신도시가 지금 하군공원 그 뒤부터 쭉 자유공원, 모락산 가는 화살표 그 빨간 선까지가 1기 신도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 공원 녹지도 자유공원 뒤에 많이 돼 있지만 그래도 하나로 선을 연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주택가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가는 귀인동, 신천동에 조금 있고요. 네, 예, 그 알겠습니다. 뒤는 일기 신도시 네.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연결해서 기본 계획에 아예 넣어주셔야지 네. 중간에 또 여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 민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지라시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그럼 계속해서 다음으로 의사촌 제10항 안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만 이석 과장님이에요? 아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은호 네. 조은호 장님 예. 예. 먼저 여기 보면은 삼막마을 그 교인교대까지 길이 여기 확장 계획이 지금 마무리되지 않았나요? 난 마무리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계획이 아직 살아 있나 봐요? 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네. 나중에 추후에 교통량을 지켜봐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네요. 아직 남아 그건 있네요. 아니고요. 예. 거의 지금 그 도로가 지금 1에서 3m 폭을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1단계로 예. 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요. 네, 25년에서 27년도 사이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 지금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지금 한마음선언 쪽이에요. 네. 지금 이안 아파트를 건축을 하면서 여기 도로 폭이 확보가 되지 않고 그럼 건축을 했나요? 왜 미확보가 돼 있죠? 도로 그 폭이 공원 한마음선언 도로 올라가는데 이안 아파트 올라가는 도로 이거는 이제 석수 2지구, B지구 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거는 지금 확보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정은 있는데요. 네. 관악 이안 아파트 거기 건축을 할 때 네. 도로 폭이 맞았었어요? 거기는 확보가 되고 이제 반대편에 석수 2지구 지구단위 내에 이제 확보가 지금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2에서 3m 부분 정도 확보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보가 그때 이안 아파트 질 때 몇 메다가 기준이었었죠? 그때가 저기 10m. 10m요? 네. 거기가 지금 10m 18m 나와요?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가 이 도시계획 도로가 총 10m고 예. 기존에 이제 7에서 8m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죠 현재.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10m로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안 아파트 질 때 10m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었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요. 각자 네. 이 사업 부지별로 이 후퇴선 해가지고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10m를 확보해야 돼서 허가도 그렇고 준공이 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마음선언에서 그 인도 부분을 네. 어쨌든 보상을 안 해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금 화단으로 쓰고 있어요. 예, 거기 이제 그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한마음선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에서도 그걸 좀 협조를 해서 좀 그 확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한마음 상대로 잘 거기가 민원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도시계획 시성이 지금 예. 시설이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1단계 25에서 27년도 내에 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지면서 난 도시계획이 확보를 하고 10m를 확보를 하고 이게 건축이 허가가 나고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이건 그러면 미확보를 하고 건축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거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럼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게 호연마을이 1, 2, 3번까지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여기가 지금 안양도시공사에서 개발 계획이 있잖아요. 네네. 박달 스마트밸리하고 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쪽을 개발 제한을 묶었죠 지금. 네, 개발행위 도시계획과에서 제한을 묶었나요? 금년 10월 2일자로 고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밖에서 이제 데모하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그쪽 분들이 강제 집행에 대한 것을 아마 항의하는 그런 일이 지금 있는데요. 일단 첨단 산업단지로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감안하고 뭐 개발 이 도로 개설을 할 필요가 차후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네, 예, 그런 거 감안하시고 뭐 하시겠지만 네네. 예, 또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조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혹시 이 조례안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노후계획도시 과장님 지금 자리를 이석했는데 위원장님 이석에 대한 양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원들한테 지금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누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총무경제에서 그 공유자산인 취미가 있는데 저희가 그 임대주택 매입하는 게 있어요. 청년주택이요. 그래서 거기서 출석을 좀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하고 좀 갔습니다. 위원님한테 다 개별적으로 약속을 못 구했고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좀 추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그쪽에 양해를 구해야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타 상임위에서 요구를 하면 양해를 구하고 끝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만약에 있다 하면 사전에 의원들께도 양해를 좀 구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 앞으로 좀 면밀히 해서 꼭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답변은 유한호 국장님께서 해주시는 건가요? 네, 저한테 네. 질문하십니다. 예. 아까 노후계획도시에서 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저희가 평촌 신도시 정비사업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예, 상담 창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상담 창구 운영 현황하고요. 예,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는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게 LH에서 미래도시 지원센터라는 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의원님 강당 앞에 보면은 옛날에 상권 활성화 센터 그렇죠. 있던 자리 있어요. 예, 예. 규모는 크지 않지만 거기에 직원이 지금 3명이 나와서 LH 직원이 상주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 한 10명 이상을 이제 구성을 해놔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사전 예약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여러 명이 상담을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아까 LH에서는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거는 고문이 같이 상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려서 그 현황은 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 주시고요. 혹시 들으실 때 좀 많이 오나요?
그 상담 창구에? 주로 이제 그 상담은 이제 거기도 하지만 또 우리 부서에 전화로 많이 문의하시고 그래서 네. 그 상담 건수가 이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거기 상담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우리가 선도지구가 이제 선정되고 나면은 선도지구에 맞춰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금융 지원에도 이런 게 또 복잡한 게 있어요. 그건 미래센터 LH 직원들이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상담을 앞으로 좀 늘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현재는 그 기본적인 거에 대한 상담이기 때문에 그 상담 건수가 뭐 상당히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자료는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저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하면서 정말 우리 부서 특히 도시정비과 너무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앞으로 또 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달에 5분 발언 했던 거 생각나죠? 네. 네, 거기에서 또 우리 아까 노후계획도시 기본 계획을 또 들어보니까 이후에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매년 선도지구가 이제 지정이 될 텐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지정했던 그 전자동의 시스템이라든지 또 주민 의견을 반드시 좀 수렴해서 계획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 민원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또 이하 과장님 함께 그 부분을 시민 의견 담고 전자 시스템이 뭐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의 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잘 될 수 있도록 국에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또 건축물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정모 과장한테 질의도 될까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네. 해주시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금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녹색 그 건축물 관련돼서 기금 없나요? 어떤? 그 녹색 건축물 조성할 때 지원하는 지원 네, 조례상에 이렇게 제도가 있습니다. 기금을 따로 통합 기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아는 기금 운용이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녹색 건축물이라고 안양시에서 따로 인증을 해주시죠. 그 녹색 건축물 인증 제도는 도에서 네. 그 거기서 이제 인증을 해주고 또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안양시에서 인증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양에 경기도가 인증해지는 그 현황이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인증받은 건축물 그건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희 요거 조례잖아요, 그렇죠?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인데 녹색 건축물을 그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경기도에서는 인증해주고 시에서는 지원을 대표적으로 뭐뭐 해요? 그 이제 그 녹색 건축물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뭐 상업 지역의 800%인데 그 뭐 15%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에요. 그 사업성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용적률 높이는 게 대표적인 지원인가요? 그리고 안양에서는? 그 이하 이제 그시 이제 위임을 해줘서 그 우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녹색 건축물 지원에 관한 이제 조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원 내용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이제 저하되기 되면? 때문에 뭐 창문 그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창문 교체라든지 LED 또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교체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증은 경기도에서 해주고 네. 그러면 안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줘요? 아니면 경기도가 일부 지원금이 나오나요? 그건 자체적으로 그 인증을 받아서 녹색 건축물 인증을 받아서 건립을 하고 그 대가로 용적률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적률만 우리 시에서는 혜택을 높여주는 거고 그렇죠, 예. 특별하게 뭐 에너지 창호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한다 이거네요? 이게 중소규모 조그만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근데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대부분이 녹색 건축물이 대규모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택적으로 그 사업 시행자가 선별적으로 가져갈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서 용적률을 그래서 건립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일단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안양시 건축 녹색 건축물이 있는지 현황을 좀 파악해서 어디에 우리 안양시가 있는지 좀 주시고요. 네. 용적률 인센티브를 예. 그동안에 이제는 줄 예정이죠. 이거 처음 만드는 거죠? 아니 그게 있었습니까? 아니고 기존에 그러면은 운영되고 있는 제도고요. 예. 녹색 그러면 건축물 일부 인센티브는. 개정이에요? 저희가 조례상에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뭐냐면은 이제 그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빌라의 창문을 교체하려고 네, 주민이 네. 이제 보조금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럼 네.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100여 가구가 신청했는데 음. 해줄 수 있는 예산은 40가구밖에 없다. 그래서 순위를 정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심사가 기존에 건축계획 전문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 제도가 폐지돼서 네.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거를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네. 이제 개정 조례안을 제안한 겁니다. 네. 예. 과장님 그러면 네.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경기도에서 예. 우리 녹색 건축물 지정된 곳하고 예. 지금 안양시가 아까 말한 예. 그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예. 지원 현황 예. 요거까지 네네.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갖다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재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신가요? 예, 윤회동 의원님 이제 제가 웬만하면 질문 안 하려고 좀 답답해서 좀 합니다. 질의하십니다. 그 녹색 건축물 지금 하시는 녹색 건축물 지원하고요. 네. 녹색 건축물 인증은 전혀 달라요. 네. 녹색 건축물 인증은 신축 건축물을 지을 때 하는 거예요. 네. 그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녹색 건축 요소를 넣었을 때 지원하는 거예요. 전 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걸. 네. 자꾸 헷갈려가지고 뭐 인증하고 기존 거하고 막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전문성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녹색 건축 인증을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정부에서 대행기관 열 몇 군데를 지정해놓고 그 기관에서 녹색 건축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걸 무슨 경기도에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갑론을 박하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녹색 건축물 인증은요. 경기도에서 안 합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열 몇 개 기관 거기에서 업체들이 신청해서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녹색 건축 하나만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 효율 등급하고 접목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효율 등급 1+ 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녹색 2등급 또는 1등급을 받았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와 재산세, 취득세에 대한 감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고 답변하시니까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지금 답답해서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회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예, 이정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별도로 과장님 그 나중에 자료 해주시고 아까 지금 우리 네, 아마-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 나눈 중에 저도 정지시키고 싶었는데 이제 대화를 하시니까 이거에 이제 이 녹색이하고 녹화하고 좀 약간 좀 의원님들이 그러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 녹색 건축물을 하게 되게 힘들잖아요. 이거 하기가 또 사업주도 이 투자비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된 걸 왜 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네, 과장님. 그 예. 윤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같이 예, 해서 예, 전반적으로 예, 설명해 이제 드리도록 이해를 하시게끔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아니 종결을 하는데. 예. 최병일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도시건설 위원장님, 의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있는데 녹화랑 아까 녹색이랑 구분을 못해서 헷갈려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녹화하고 녹색하고는
당연히 구분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위원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고, 또한 우리 이정모 과장님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이정모 과장님이 잘못 대답했다라고 단정 짓는 거는 나는 무리수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그 답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의원이 어떻게 질문하고 과장이 어떻게 대답하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녹한지 녹색인지 구분 못해서 의원들이 질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서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확하게 의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 의원님께 뭐 몰랐다 이게 말씀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라고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거고요. 최병일 의원님이나 김경수 의원님한테 그거의 발언을 뜻타서 말씀은 안 드렸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더 이상 지라시 의원님 안 계시죠?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노후계획 도시 정비 기본 계획 안에 안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배부해드리는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에 대하여 배부해드리는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선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이 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해준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